이번 시간에는 음함수의 미분법 두 번째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변수 함수가 항상 0일 때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3변수 함수가 항상 0일 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3변수 함수가 하나 있는데 그 값이 항상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중에 한 변수를 선택을 해요. Z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한 변수를 선택해서 그 변수에 관해서 이 식을 풀 수 있어요. 그 식을 풀면 당연히 이 Z라는 이 값은 나머지 두 개의 변수로 표현되겠죠. 자, 그렇다면 Z는 X와 Y의 함수다. 즉, 이변수 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식에서 x는 x, 그렇죠? y는 y입니다. 그리고 z는 이 식을 풀어서 fxy 이렇게 표현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x와 y와 z가 두 개의 변수 x하고 y를 가지고 모두 표현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합성된 형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두 개의 변수가 최종 변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연쇄 법칙에서 배웠던 대로 이 x와 y를 각각 s와 t 역할을 하는 변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중에 한 변수를 선택해서 그 값으로 편미분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f라는 함수를 x로 편미분하고 또 y로 편미분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 x로 편미분해 볼까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우선 f라는 함수가 항상 값이 0이죠. 그렇다면 x로 편미분해도 0일 거고, 자, 그런데 이 편미분하는 과정은 우리가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있던 변수가 원래 3개였어요. 그러니까 x로 편미분한 값, y로 편미분한 값, z로 편미분한 값 이렇게 항을 3개 만들면 되고요. 그 옆에는 우리 연쇄 법칙 그 규칙대로 x를 x로 편미분한 것 곱해주고요. y를 x로 편미분한 것 곱해주고요. z를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이게 규칙이었습니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옆에는 x를 최종 변수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고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옆에는 y를 최종 변수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고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 옆에는 z를 최종 변수 x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최종 변수가 x하고 y 두 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x, y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x로 편미분한다라고 하면 y는 상수 취급되죠. 그러니까 x를 x로 편미분한 것은 1이고 y는 상수 취급되니까 y를 x로 편미분하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항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1이니까 곱 하나만 하고 이 전체를 정리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결국 0이다라는 거니까 이 식을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로 풀어낼 수가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는 넘겨주고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이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이 값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분모로 가고요. 이걸 나눴으니까 이 값은 분자로. 그렇죠? 해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는 마이너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 분의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규칙이 똑같아요. 이것도 변수가 3개 있는 그 함수를 가지고 시작했을 뿐이지 항상 0이 되는 3변수 함수에서 그 중에 하나의 변수를 변수가 3개 있었으니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남는 게 2개입니다. 남는 2개 중에 하나로 편미분하면 똑같습니다. 부호 마이너스 붙이고 아래 위에 변수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서 0이 되는 전체 함수를 편미분해서 분모 분자에 놓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런 규칙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f를 x 말고 y로 편미분했어요. 역시 대문자 f는 항상 0이니까 편미분하면 그 값은 0이 될 거고요. 역시 연쇄 법칙을 써서 이 값을 계산해 주면 처음 변수가 x, y, z였으니까 대문자 f를 x로 편미분, 대문자 f를 y로 편미분, 대문자 f를 z로 편미분. 예, 항이 3개 생겼고요. 그 옆에는 x로 편미분한 거 옆에는 x를 최종 변수 y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고 f를 y로 편미분한 이 값 옆에는 y를 최종 변수 y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되고 f를 z로 편미분한 이 값 옆에는 z를 최종 변수 y로 편미분해서 곱해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최종 변수가 x하고 y인데 y로 편미분하고 있어요. y로 편미분하고 있으니까 x는 상수 취급. 그래서 x를 y로 편미분하면 0이죠. 이쪽은 y를 y로 편미분한 것은 1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0이 없어졌고요. 이쪽은 1은 곱하나만 하니까 이것만 남았고요. 정리하면 라운드 y분의 라운드 f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f 곱하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 어렵지 않죠? 역시 이 식을 이 값이 0이니까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로 풀어냅니다. 정리를 합니다. 이 값 넘겨주고요. 이걸로 나누면 역시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이걸로 나눴으니까 이 값이 분모로 가고요. 이걸 나눴으니까 이 값은 분자로. 그렇죠? 해서 정리하면 똑같습니다. 항상 0이 되는 3변수 함수에서 그 중에 한 변수 z를 나머지 중에 하나, 이번엔 y를 선택했죠. 나머지 중에 하나로 편미분하려고 한다.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쓰고 여기 z와 여기 y를 엇갈려서 0 되는 전체 함수 대문자 f를 편미분해서 분모 분자에 놓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변수 4개짜리, 5개짜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예, 똑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하고 0 되는 전체 함수, 아래 위에 변수 바꿔서 편미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8번 볼까요?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플러스 6xyz가 1이다. 이 식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를 구해라 그랬어요. 변수가 3개네요. x, y, z. 그렇다면 3변수 함수가 있는 거고 0이 되는 3변수 함수가 필요하니까 양쪽 식이 같으면 1을 넘겨줘서 빼주면 0이 되겠죠. 예, 해서 넘겨서 그 만들어진 함수를 대문자 f, 3변수 함수 대문자 f라고 둘 겁니다. 즉 넘겼으니까 대문자 f는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플러스 z의 3승 플러스 6xyz-1 이렇게 두면 주어진 식은 이 대문자 f가 0이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럼 대문자 f가 0인 상황에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와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항상 0이 되는 3변수 함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변수를 나머지 중에 하나로 편미분하려고 한다. 부호 마이너스 아래 위에 변수 바꿔서 0 되는 전체 함수를 편미분해서 분모 분자에 놓으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고요.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앞에 마이너스 있었고요. 전체 함수 f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x로 편미분하면 x만 변수, y와 z는 상수 취급. 편미분 해볼까요? x로 편미분하면 이 값 3x의 제곱. 그렇죠? y의 3승은 상수 취급 0이죠. z의 3승 상수 취급 0이죠. 6xyz를 x로 편미분하면 6yz 마이너스 1은 상수니까 0이죠. 다 됐죠? 자, 그럼 반대로 f를 z로 편미분합니다. z로 편미분할 때는 z만 변수, x 상수 취급, y 상수 취급, z의 3승은 편미분하면 3z의 제곱, 6xyz를 z로 편미분하면 6xy. 다 됐죠? 예, 분모 분자에 모두 3이 곱해져 있으니까 3으로 나눠줍니다. 분자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부호 앞에 빼고요. x제곱 플러스 2yz
분모 3으로 나눠주면 z의 제곱 플러스 2xy. 어렵지 않죠? 그래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는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2xy분의 x제곱 플러스 2yz다. 어렵지 않죠? 예, 똑같이 다시 한번 연습할까요? 그럼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는 뭐냐? 똑같아요. 항상 0이 되는 3변수 함수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의 변수를 나머지 중에 하나로 편미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호 마이너스 아래 위에 변수 바꿔서 여기 위에 z가 있으니까 분모 쪽에다가 f를 z로 편미분하고, 그렇죠? 여기 y가 있으니까 분자 쪽에 f를 y로 편미분하고.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f를 y로 편미분한다 그러면 y만 변수, x와 z는 상수 취급. 그래서 y 3승 3y 제곱 6xyz, y로 편미분하면 6xz. 그렇죠? 예, z로 편미분한 것은 여기 똑같이 있죠? 같은 값이죠? 3z제곱 플러스 6xy, 조금 전에 구했습니다. 그렇죠? 역시 분모 분자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z제곱 플러스 2xy분의 분자 y제곱 플러스 2xz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10장 6절, 최대값과 최소값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배웠던 최대값, 최소값, 극대값, 극소값, 이 개념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루려고 해요. 이변수 함수가 있어요. z는 fxy. 자, 그렇다면 정의역이 있겠죠. 이 함수의 정의역을 t라는 집합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 하는 것은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큰 값을 최대값,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최소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죠? 예, 정의역 D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그 이변수 함수의 함수값 fxy, 이 값이 FAB하고 비교를 했을 때 FAB가 이 모든 값보다 더 크거나 같다. 그렇다면 FAB가 이 D 전체에서 제일 큰 값이니까 이 값을 최대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합 D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FAB가 이번에는 반대로 FXY 이하다. 그렇다면 FAB를 이 D라는 이 집합 위에서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려운 거 없죠?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크면 최대값, 정의역 전체에서 가장 작으면 최소값. 간단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일변수 함수처럼 극대값, 극소값 하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점 근방에서, 근방하는 것은 네이버후드라고 하는 것은 열린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 영역에서 열린 집합이다라는 거니까 어떤 점을 포함할 때 그 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경계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고 그 점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영역, 이런 영역을 열린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집합 I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존재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열린 집합이. 자, 그래서 A, B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 I가 존재해요.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럴 때 그 열린 집합, 선택되어 있는 그 열린 집합, 즉 존재하는 그 하나의 열린 집합 여러 개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없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럴 때 이 열린 집합 I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이번에는 FAB가 그 FXY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열린 집합에서 제일 큰 값이죠. 이 근방에서 제일 큰 값 하는 뜻으로 이것을 FAB를 주어진 함수의 극대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AB라는 이 점을 포함하는 열린 집합 I가 적어도 한 개 존재해서 그 존재하는 I라는 그 집합 안에 있는 모든 XY에 대해서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FAB가 이번에는 가장 작다. 그렇다면 FAB를 극소값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렇다면 역시 일변수 함수에서 했던 것처럼 이 극대값, 극소값, 이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국소적인 극값이다, 이렇게 불렀었죠. 일변수 함수에서. 이변수 함수, 삼변수 함수도 똑같이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럴 때 이 국소적인 극값이 어디에서 나타날 거냐라는 걸 찾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정리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이변수 함수 z는 fxy가 a, b라는 이 점에서 극대값이 되거나 또는 극소값이 되거나 국소적인 극값이 될 때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국소적 극값, 로컬 익스트리멈, 국소적인 극값이 될 때, 즉 국소적인 극값은 극대값이 되거나 극소값이 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럴 때 만약에 이 점에서 f의 일개 편도함수가 존재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 x로 편미분한 값도 y로 편미분한 값도 a, b라는 점에서 계산을 해주면 0이 돼야 돼요. 둘 다. 예, 이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fx도 fy도 둘 다 0 되는 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리를 해석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케이스는 결국은 fx나 fy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곳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리를 해석하면 이변수 함수 z는 fxy 이것의 극대값하고 극소값이라는 것은 fx, fy가 둘 다 0 되는 곳에서 나타나든지 첫 번째, 그렇지 않으면 fx나 fy 둘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페르마 정리라는 걸 배웠었죠. 예, 그걸 그대로 응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찾는 곳, fx, fy 둘 다 0 되는 곳 또는 fx가 없든지 fy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곳, 그렇게 되는 곳을 이 그 점 a, b를 주어진 함수의 임계점이다라고 불러요.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0 되는 곳은 정점 이렇게 부를 거고요. fx나 fy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곳 하는 것은 특이점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변수 함수는 특이점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경우별로 함수의 식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변수 함수, 그 이상 다변수 함수들은 그걸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3변수 함수, 4변수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변수 함수, 지금 얘기하려는 이런 비슷한 정리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재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값, 최소값을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변수 함수라고 하더라도 fx나 fy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타나는 케이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fx, fy가 둘 다 0인 곳에서 나타나는 케이스만 다룰 겁니다. 그렇게만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말 시험 때 테스트를 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판정법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fx, fy가 둘 다 0 되는 곳에서 나타나는 케이스만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우선 큰 가정을 합니다. 주어진 함수 f는 C2 클래스에 속한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대로 C2 클래스에 속한다라는 뜻은 이 주어진 함수의 이계 편도 함수가 다 연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계 편도 함수가 모두 연속이다. 그럼 C2 클래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주어진 함수가 C2 클래스에 속한다. 즉 이계 편도 함수가 다 연속인 그런 함수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었냐? fxy하고 fyx하고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x로 한번 y로 한번 편미분할 때 x와 y 편미분하는 변수의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은데 C2 클래스에 속하면 같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해서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C2 클래스에 속한다라는 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금방 얘기했던 이 첫 번째 케이스로 fx, fy는 둘 다 0 되는 곳이다. a, b라는 점에서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럴 때 무엇을 가지고 판정할 거냐 하면 d라는 값을 가지고 판정을 할 거예요. d라는 이 값은 주어진 함수의 해시안이라고 부르는 값인데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계 편도 함수를 이용해서
fxx 곱하기 fyy 마이너스 fxy의 제곱 이렇게 계산돼요. 예, 이것을 우리가 헤시안이라고 부릅니다. 헤시안, 예, f의 헤시안이다 이렇게 불러요. 예, 이건 기억해 두시고요. 이 값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헤시안 이름은 잊어버려도 되고, 예, fxx, fyy 마이너스 fxy의 제곱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행렬식으로 계산한 건데, 예, fxx, 예, 그리고 fyx, 그리고 fxy, fyy, 예, 이런 행렬식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건데 C2 클래스에 있으니까 여기 fyx가 fxy하고 같아서 이렇게 제곱이 된 거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예,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럴 때 D라는 값을 이렇게 정해주면 D라는 값은 기억하셔야 되죠? 그렇죠? 예, 기억하셔야 이걸로 구하죠. 예, 기억해 두시고요. 그럴 때 이 D라는 값을 가지고 어떻게 판정할 수 있냐? D가 0보다 클 때, D가 0보다 클 때 fxx가 0보다 크면 이 함수 값은 극소값, 0보다 크면 극소값입니다. 이거 혼동하지 마시고요.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때 만약에 fxx가 0보다 작다. 그렇다면 극대값이에요. 0보다 작으면 극대, 0보다 크면 극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런데 만약에 d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예, 주어진 이 함수 값은 극소값도 극대값도 아니에요. 예, 이렇게 생긴 값은 안장점이라고 불러요. 새들 포인트, 새들, 말 안장이란 뜻입니다. 새들, 예, 해서 새들 포인트다 이렇게 부릅니다. 말 안장처럼 생긴 점, 해서 우리말로 안장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안장점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말 그대로 말등, 예, 말등을 이렇게 일부분만 그려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생긴 곡면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점이 안장점인데 이렇게 생긴 이 점이 안장점인데 예, 이 점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 곡면을 쳐보면 가장 작은 값을 갖는 모양이 생겼죠. 하지만 이렇게 등 쪽으로 이렇게 절단면을 낸다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값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가장 작은 값이 되는 그런 방향도 있고 가장 큰 값이 되는 방향도 있어요. 그런 점을 안장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럴 때 D가 0보다 작으면 안장점이다라고 판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해서 이 정리는 예,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번 볼까요? 예, 이변수 함수 f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4 이렇게 되어 있다. 극대극소를 조사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주어진 함수는 다항함수죠. 그렇죠? x하고 y로 표현되는 다항함수입니다. 당연히 미분 가능이고요. 그렇죠? 예, 연속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C2 클래스에도 속해요. 그렇죠? 예, 다 됩니다. 그래서 미분할 수 없는 곳, 예, 없지요. 그러니까 예, 결국은 그 편미분 계수가 fx도 fy도 둘 다 0 되는 곳에서만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미분할 수 없는 곳이 있다 그러면 그곳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은 미분 가능한 함수만 가지고 우리는 테스트를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 정리를 써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역시 fx와 fy를 계산하고 시작하면 돼요. fx, x로 편미분합니다. x만 변수, 2x, 0, 마이너스 2, 0, 0. 그렇죠? 그렇다면 2x 마이너스 2고요. fy,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 x제곱 0으로 떨어지고요. y제곱은 2y, 그렇죠? 마이너스 2x 0으로 떨어지고요. 마이너스 6y,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6. 14는 상수니까 0.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fx는 2x-2고 fy는 2y-6이에요. 그렇다면 fx, fy가 둘 다 0 되는 곳을 찾으면 되는데 fx가 0 되려면 2x-2가 0 돼야 되니까 x는 1. 그렇죠? 그래서 x는 1이 돼야 되고요.
fy가 0 되려고 하면 2y-6이 0 돼야 되니까 y는 3이 돼야 되죠. 하나밖에 없죠. x가 1이고 y가 3인 한 점밖에 없어요. 즉 좌표로 1,3, x의 값은 1, y의 값은 3 이렇게 되는 한 점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점에서 우리가 fxx, fyy, fxy를 가지고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죠? fxx는 fx를 다시 x로 편미분할 거니까 2지요. fyy는 fy를 y로 또 편미분할 거니까 2지요. 그렇죠? fxy는 여기 2x-2를 y로 편미분할 거니까 0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d라는 값은 fxx, fyy 마이너스 fxy의 제곱인데 계산하면 fxx가 2고 fyy가 2고 그렇죠? fxy는 0이었으니까 2 곱하기 2 마이너스 0의 제곱 값은 4가 되죠. 그렇다면 4는 0보다 커요. 그렇죠? 0보다 크니까 지금 d라는 값이 0보다 크게 나왔으니까 극대 아니면 극소. 그렇죠? 그때는 무엇을 가지고 판정을 하냐? fxx로 판정한다. 근데 fxx는 2예요. 0보다 큰 값이었어요. 0보다 크니까 극소.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주어진 이변수 함수는 1,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예제 2번 볼까요? fxy가 y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예, 이것의 극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fxy는 역시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다항함수죠. 그렇죠? 그렇다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미분 가능. 그렇죠?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연속이다라고 써도 되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C2 클래스에도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정리를 바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fx, fy 뭐 둘 중에 하나가 없는 것 이런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fx, fy를 계산해서 둘 다 0 되는 곳 찾으면 됩니다. fx x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x, fy y로 편미분하면 2y. 그렇죠? 그렇다면 fx와 fy가 둘 다 0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x가 0이어야 된다. x는 0이 돼야 되죠. 2y가 0이 돼야 된다. y가 0이 돼야 되죠. 그렇다면 x도 0이고 y도 0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주어진 점은 하나밖에 없죠. 0,0 x, y 좌표대로 그대로 놓고 둘 다 0이니까 0,0 그렇죠? 자, 그럼 이 점에서만 조사를 하면 되고요. 이 점에서 fxx와 fyy, fxy가 필요해요. fxx는 fx를 다시 x로 편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 2x를 x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 그렇죠? fyy는 fy를 다시 y로 편미분한 거니까 2y를 다시 y로 편미분하면 2. 그렇죠? fxy는 fx를 y로 편미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2x를 y로 편미분하면 상수 취급 0이죠. 다 됐죠? 그렇다면 d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고요. 해시한 d는 fxx, fyy 마이너스 fxy의 제곱이다. fxx는 마이너스 2였고 fyy는 2였고 fxy는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2 마이너스 0의 제곱 계산하면 앞에 거 마이너스 4가 되네요. 0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극값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극값을 갖는 곳은 없습니다. 예, d가 0보다 작게 나왔으니까 한 점, 0,0이라는 이 점은 안장점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예, 이번 시간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3번 볼까요? fxy가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 마이너스 4xy 플러스 1이다. 극대값, 극소값, 안장점 이것을 조사해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역시 다항함수지요. 그렇죠? 다항함수로 주어졌으니까 예, 편미분 할 수 없는 곳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fx, fy가 둘 다 0 되는 곳만 찾으면 됩니다. fx, x로 편미분해 볼까요? 4x의 3승, y 4승은 0 되고 여기 x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4y, 1은 0이 되고 그렇죠? fx는 4x의 3승 마이너스 4y입니다.
fy, y로 편미분해 볼까요? y만 변수니까 x의 4승 0 되고요. y 4승은 4y 3승이고요. 마이너스 4xy는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4x. 1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fy는 4y 3승 마이너스 4x.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fx와 fy가 둘 다 0 되는 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렇죠? fx 0으로 놓고, 즉 4x 3승 마이너스 4y가 0, fy 0으로 놓고, 즉 4y 3승 마이너스 4x도 0. 그렇죠? 풀어냅니다. 그러면 4 약분해서 여긴 0이니까 4로 나눠주면 없어지죠. 첫 번째 식은 x의 3승 마이너스 y가 0이니까 x의 3승과 y가 같다는 소리죠. 두 번째 식도 4로 나눠서 양쪽을 4로 나눠서 4를 소거해주면 y 3승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y의 3승과 x가 같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다면 x의 3승이 y하고 같고 y의 3승이 x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x는 y의 3승인데 여기 y가 x의 3승이니까 y의 3승은 x의 3승의 3승. 그렇죠. 그래서 x의 3승의 3승은 x의 9승이죠. 그렇다면 x와 x의 구승이 같은 곳을 찾으면 되고요. 넘겨주고 분해하면 x의 구승 마이너스 x가 0이다라는 거니까 x로 묶어내면 x 곱하기 x의 8승 마이너스 1이 0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x가 0이든지 x의 8승이 1이든지 그렇게 돼야 되겠죠? 8승은 짝수승이니까 짝수승에서 1 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렇죠? 해서 x가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3개가 나왔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y 값을 찾으면 되는데 y는 x의 3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y는 x의 3승이니까 주어진 값을 3승하면 됩니다. 0을 3승하면 y도 0, 1을 3승하면 y도 1, 마이너스 1을 3승하면 y도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렇다면 주어진 점은 x가 0이고 y가 0이니까 0,0 하나, x가 1일 때 y가 1이니까 1,1 또 하나,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세 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점에 대해서 d라는 값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fxx는 fx를 다시 x로 편미분하면 12x의 제곱, fyy는 fy를 다시 y로 편미분하면 12y의 제곱, fxy는 fx를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4.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가 찾은 점이 세 점 있었어요. 0,0, 1,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렇죠? 거기서 주어진 값을 계산합니다. fxx, 12x의 제곱, fyy, 12y의 제곱, fxy, 마이너스 4. 그렇죠? fxy는 마이너스 4, 상수가 나왔으니까 어떤 점이거나 상수니까 다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fxx는 x제곱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fyy는 y제곱에 대해서 결정이 되니까 x좌표와 y좌표가 역할을 하겠죠. 자, 그렇다면 0,0에서 fxx는 x에다가 x좌표 0을 대입하면 0이 돼요. 그렇죠. 1,1에서는 x좌표 1을 대입해주면 제곱해도 1이니까 12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는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해서 1이니까 역시 값은 12가 돼요. 그렇죠. fyy도 마찬가지입니다. y좌표가 역할을 하니까 0,0에서는 y좌표 0을 대입해서 0이 됐어요. 그렇죠? 1,1에서는 y좌표 1을 대입하면 제곱해서 1이니까 12가 됐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는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제곱해서 1 돼서 12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d는 fxx 곱하기 fyy 마이너스 fxy의 제곱이죠. 그럼 0,0에서 d를 계산하면 fxx 0과 fyy 0을 곱하고 그럼 0이죠.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뺄 거니까 제곱하면 16, 빼면 마이너스 16. 0보다 작은 값이 나왔네요. d가 0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이 점은 안장점. 어렵지 않죠? 1,1에서는 fxx는 12가 나왔고요. fyy 12가 나왔으니까 fxx와 fyy를 곱하면 12의 제곱 144가 되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4의 제곱을 빼주면 16을 뺄 거니까 128. 어렵지 않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도 fxx는 12가 나왔고요. fyy 12가 나왔고요. fxy 마이너스 4가 나왔어요.
두 개 곱하고 이거 제곱을 빼주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12하고 12를 곱하면 144, 144에서 16을 빼줬으니까 128. 그렇죠? 예, 1,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D를 계산해 보니까 둘 다 128, 0보다 큰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극대 아니면 극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fxx를 가지고 판정해 주면 됩니다. fxx를 보니까 둘 다 12가 나왔어요. 0보다 커요. 0보다 크니까 극소값. 그렇죠? 그래서 둘 다 극소값을 갖는 곳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극소값 예, 존재합니다. 극소값은 이 점에서의 함수값 f1,1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고요.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여기도 극소값이 또 있죠. f-1, 이것도 계산해 보면 됩니다. 함수의 식을 가지고 예, 해서 얼마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예, 최대값, 최소값 예, 계산해보는 이 단계까지 예, 여기까지만 예, 연습을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